수사를 할 때 미리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틀에 맞추어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 수사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틀에 맞추어서 몰아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검찰 뜻대로 절대로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론의 흐름을 보니까 이걸 하명 수사 프레임이다 공격하는 쪽의 논리가 점점 더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심경으로 저는 현행법을 존중해서 고발됐으니 수사에 응하겠다. 자, 황운하 청장은 계속해서 오히려 검찰이 나와 정부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거 하명 수사에 동원되지 않았다. 정정당당한 수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청장의 이 주장과는 다른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황운하의 지휘를 받았던 울산 경찰이 서울에 있는 경찰 본청에 이른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의혹이 오늘 새롭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2017년 12월, 지난해 1월 울산 경찰이 송병기 부시장을 2차례 참고인 조사하면서 퇴직 공무원 김땡땡의 가명을 울산 경찰하고 송병기 부시장이 둘이 같이 사용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일단 송병기 부시장이 야, 내 이름 말고 김모모로 해줘 라고 했더라도 경찰이 부시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할 그 경찰이 그러시죠 김땡땡. 어쩌면 경찰이 김땡땡으로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울산 경찰 송병기 두 분이 김땡땡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퇴직한 김땡땡은 뭔 잘못입니까? 자다가 지난해 2월 울산 경찰청은 김땡땡으로 송병기 부시장을 가명 조사한 뒤에 경찰청에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청이에요. 서울청에겐 제보자를 특정 못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건 황운하 청장이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물먹인 거나 다름없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휘 계통을 건너뛰면서 울산 경찰이 왜 경찰청에게까지 허위 보고를 했을까? 송병기라는 이름을 왜 감췄을까? 이후 8차례 추가 보고 때도 울산 경찰은 본청에게 송병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거짓 보고한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울산 경찰은 경찰청 말고 다른 기관을 택합니다. 어디? 청와대에 제대로 된 직보를 했다라는 의혹이 오늘 제기됐습니다. 결국 본 경찰청 제치고 청와대가 울산 경찰이 황운하 청장이 직거래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방금 황운하 청장이 나는 청와대로부터 하명받지 않았다. 나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면 왜 김땡땡 가명을 울산 경찰이 써준 겁니까? 그리고 왜 본청에게 이거 보고 안 한 겁니까? 김땡땡 가명을 썼다는 것, 그리고 경찰청에는 울산 경찰청이 보고할 때 송병기라는 사람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팩트인 거죠. 예. 그게 팩트라면, 이게 저 의혹이나 추측이 아니라 이게 팩트라면 저는 그 황운하 청장이 본인의 북콘서트에서 뭐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검찰이 일종의 억지 수사를 한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지금 저는 팩트인 걸 다시 한번 여쭤본 이유는 추측이면 이게 또 제가 또 괜히 한쪽을 그냥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도 양극단에서 그런 중심을 좀 지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상 저는 이번 수사를 보면서 과거에는 검찰 권력이나 또 권력자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억지로 만들어서 수사하는 거에 저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사람인데 전 사실 이번 사건은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씨 수사 시작할 때부터 보복 수사다라고 프레임을 먼저 씌운 게 누구였었죠? 저는 의혹이 있는 것들을 제대로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시작 단계에 아직 제대로 다 수사도 못한 상황에서 의혹이 이만큼 많은 걸 하나하나 수사하려는 단계에서 이미 검찰개혁이다, 이거는 보복 수사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온 국민들 중에 서초로 몰리게 하고 광화문으로 몰리게 하고 이런 저는 이 정치인들의 이 싸움에 굉장히 질린 사람으로서 지금 저는 황운하 청장이 본인이 지금 한 것들, 팩트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검찰 전체를 또다시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쓱 그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나요? 논점 이탈의 오류라 그러나요? 우리 많은 오류들을 배웠잖아요. 그 오류를 왜 이용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울산경찰청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찰청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 경찰청을 패싱하고 바로 청와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 당시에 검찰 중에 고래고기 수사한 그 검찰팀이 있다면 그들이 한 행동 자체를 지금 너무 검찰 전체라고 또 역시 만들어서 억지로 검찰개혁으로 몰고 가려는 지금 이런 논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설득력이 있으면 일부는 쓱 내가 설득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할 텐데 점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설득이 되기보단 점점 더 믿었던 신뢰까지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지금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은 입을 닫고 좀 수사를 받고 이렇게 팩트로 나와 있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숙연해져서 이제는 수사 상황을 지켜볼 때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수사를 직접 지휘하셨던 검사 출신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김광산 검사가 김진 참고인을 검찰이든 경찰이든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오셨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검사님, 날도 구준데 일단은 제 이름 말고 김병민으로 하시죠. 하면 검사가 그럽시다까지 거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에 오는 까짓 거 그렇게 사람들이 해줍시다. 검찰이나 경찰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 대립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 경찰에 나와서 이 얘기하는 걸 꺼려요. 원수지간이 아니면. 그러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내 이름 가명으로 해주세요. 그런 경우 없죠. 가명으로 해주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까지 몇 번 얘기했지만 성폭행 관련된 피해자랄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해주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일단 1단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이 사건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 예. 보면 어떤 언론이랄지 아니면 황운하 측이랄지 이런 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첩보를 서울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에 줬는데 한 달이나 가지고 있었다가 내려보냈으면 이것은 하명수사가 아니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 만약 하명수사면 바로 내려보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것도 의문스러워. 왜냐하면 단순한 이첩 사건이면 바로 내려보내야 하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수사를 할지 아니면 뭔가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내려보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보자가 누군지 청와대에서 알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을 패스를 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가정이에요. 청와대에서 직보고해. 경찰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 얘기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봐요. 본청 건너뛰어. 그렇죠. 우리한테 직보를 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경찰청에 수사하는데 어떻게 본청에다 보고를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휘계통상 어떤 경우입니까? 그건 만약 본청을 안 한다는 건. 그런 경우 없죠. 한 번도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청와대는 단순한 이첩기관이기 때문에 이첩기관에게 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공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수사 계통의 ABC상 본청에게 보고를 거짓 보고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죠. 또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가지 않고 일단 검찰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사 진행 사람 보면 이미 이건 하명수사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건 하명수사 맞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하는 것도 쭉 보면 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압수수색 영장도 보면 첩보 문건, 청와대에서 내려온 문건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SNS에서 제보가 됐다고 하면 민정수석실에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받지 않아야 하는데 받았는데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제보 받은 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여기저기서 첩보를 수집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송병기 부시장이 사실은 제보 문건을 준 사람이잖아요. 지금 외관적으로는. 근데 나한테도 그 첩보 문건을 작성한 문 행정관이 여러 가지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첩보를 받은 거고 첩보를 수집한 거죠. 근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검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황운하 청장은 계속적으로 검찰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2017년도, 2018년도에 황운하 청장이 네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 저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봐요.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그렇죠. 검찰은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